이번엔 레슨 4 한번 보죠. 뭐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이렇게 제목이 좀 작게 써도 되는데 우리 조 교수님이 PPT 만들면서 엄청 크게 만들었네요. 잘라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용 뭐 당연히 알 건데 보통 이제 부정사를 주어로 사용할 것을 가주어 이런 걸 만들 때 그 이미 뭐 일반인 이제 저하고 같이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가주어를 쓰는 이유는 자 보세요. 간단한 예문으로 합시다. To study English 이렇게 써볼게요. 자, 영어를 공부하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원래는 쉽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아까 뒤에서 누가 뭐 영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내서 어렵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써놓는 것하고 그 다음 it's difficult 이라고 쓰는 것하고 네, to study English.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윗 문장과 아랫 문장을 똑같이 해석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을 써놓고 똑같이 해석하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좀 안 신기합니까? 이거 to study English를 주어로 쓰지 않고 가주어 it을 쓰는 이유는 물론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은 답을 알고 있겠지만 왜 가주어 it을 쓰죠? 주어가 보통 뭐라고 배우죠? 주어가 길어서. 길어요? To study English는 전혀 긴 주어가 아닙니다. 영어 문장 주어 중에 to study English보다 짧은 주어 잘 없을 거고요.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이거보다 짧은 이름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줄여 쓰잖아요. 야, 에이브럼 링컨이 이거보다 길잖아요. 브락 오바마도 이거보다 길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도 이거보다 길고 뭐가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상한 설명을 하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 또 study English 말하는데 0.5초도 안 걸리는데 뭐가 길어요. 그럼 영어를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길어서가 아니고 얘 앞에 오는 말이 더 강조가 되죠. 그래서 얘는 영어 공부하는 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그거 말고 어렵죠. 영어 공부하는 건 이라고 어렵다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하면 difficult를 먼저 쓰는 거죠. 당연히 강조하려고 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데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형용사로 먼저 출발할 수 없죠. 그래서 앞쪽에다가 뭘로 주어 동사의 모양을 구색을 갖춰서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때 뜻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뜻이 없는 말 허사라고 합니다. blank words라고 하는데 이 뜻이 없는 말을 집어 넣는 거예요. 영어에 뜻이 없는 단어가 몇 개? 2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it, 하나가 that이죠. 비인칭 주어라고 여러분이 배웠던 거 뜻없는 it이에요. 바람 분다. 내가 맨날 비 오네 이러면 하도 밖에 쳐다봐서 이제 바꾸려고요. 바람 분다 이러면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바람이 부는 걸 windy라고 그래요. y 붙이면 되는데 한국말은 바람 부네라고 이러면 되는데 영어는 windy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병원 가거든요. 앞에 뭘 붙여서 말해야 되죠? 주어 동사를 붙여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it's windy라고 하는 거예요. 춥다. 우리말은 되는데 영어로는 cold 이러고 다니면 걔 진짜 지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 없거든요. 앞에 뭐 붙이죠? it'라고 뜻없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문장을 cold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런 허사를 붙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that이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을 만드는 that, 보호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을 만드는 that도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뜻의 변화를 주면 안 되니까 뜻없는 접속사 tha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없으니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쓰면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앞으로 보시면 느낌을 그렇게 좀 가져보세요. 이렇게 써놓고 영어를 공부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써놓고 영어를 공부하는 건 어렵다.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 과도하게 악센트를 주면 그 참 어렵네. 영어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는 어렵죠. 영어 공부하는 거라고 강조가 앞쪽에 가 있는. 얘는 영어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앞쪽에 가 있는 말입니다. 목적어랑 이런 경우도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요. 얘는 To reach the top shelf is impossible 이라고 써도 돼요. 선반입니다. 선반 꼭대기에 닿는 건 불가능해 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를 먼저 써서 뭐 길다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게 얘를 먼저 의미를 전달해서 결정을 짓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선반 꼭대기에 손이 닿는 건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해석할 때 한 가지 요령은 얘를 형용사를 주어처럼 바꿔서 불가능한 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택하세요. 이건 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문장에서 그 맛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석의 방법을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냥 무대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건, 거리를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다라고 이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무대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앞에 가급적이면 가주어 나오면 앞쪽에서 먼저 끊고 뒤를 받아서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대수로 나오기도 하죠.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해도 좋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정각에 도착할지라고 되는 겁니다. if는 우리말에 혹시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whether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whether이라는 말은 양자택일이죠. whether는 양자택일인데 꼭 if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if하고 whether의 약간의 차이점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우리 스타트 편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시간에 한번 들었는데요. 이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도되었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앞에 거 먼저 처리하고 가죠. 뭐라고 하면 되죠? 예,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해버리세요. 또는 보도된 내용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알아서. 그 말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번역은, 해석은 영어 실력과 모국어 실력 두 가지가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거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쓰는 말로 아름답게 한국말로 해석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진실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됐고 참인 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영어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요. 합격하기에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요. I make it a rule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to eat between meals가 not까지 붙었네요. 일단 not 빼고 봅시다. eat between meals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거니까 뭐예요 이게? 간식이잖아요. 아, 간식의 간자가 사이, 거꾸로 썼다. 간식의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요.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입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지 않는 걸 규칙으로 한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규칙을 정했죠. 간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런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뭐가 하나 다르냐면 이 가목적어 자리에 있는 걸 이 자리에 넣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it 이 자리에 뭘 쓰는 게 안 되냐면 to do를 저 부정사구를 목적어 자리에 쓰고 뒤에 목적격 보호를 쓰는 건 얘는 문법적으로 틀려요. 아까 가주어 쓰지 않고 부정사를 직접 주어로 데리고 와도 됐죠. 근데 얘는 가목적어 쓰지 않고 얘를 직접 목적어로 데리고 오는 거 안 돼요. 그렇게 쓰면 틀려요. 자, make it or to라는 것도 수거처럼 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이렇게 이상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보니 그냥 규칙을 정한 거잖아요.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단어 뜻대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는 그게 흥미롭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뭐가? 라는 말이 뒤에 남잖아요. 그게 지금 부정사로 나오네요. 친구를 사귀는 건데 어디서 온 친구냐면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입니다. 자, 당연히 뭐 부정사 말고 절로 된 것도 있을 거고요. 자, take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take 가지는 건데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granted면 grant의 ed형이다. 그죠? grant라는 말이 허가하는 거거든요. 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것을 허가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라는 말이 되고 이 자리에 명사를 뒤로 빼가고 뭘 쓰면 되냐면 it이라는 가목절을 쓰면 되는 거죠. 저 명사가 뭐일 경우에 부정사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 대시일 경우에 이렇게 뒤로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걔네들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할 걸요. 다음에 make it clear라고 하면 명확하게 하다라는 말이네요.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걔가 확실하게 했죠. 뭘 확실하게 했냐면 내일 여기를 떠날 것을요.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장부터 한번 해보죠. 뒤에 다 하고 나서 와서 important 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그냥 important 읽어보세요. 해석할 때 앞에서 어떻게 가면 될까? 중요한 건 켈리가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꼭 이렇게 켈리가 that 어쩌고저쩌고를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서부터 읽으세요. 의미 전달 충분히 되니까. 통역하는 사람들 그 남의 말 끝까지 다 듣고 뒤에서 순서 조립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부터 듣고 나가는 거지. 그게 더 잘하는 거죠. 그게 더 잘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도 앞으로 점점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근데 중간 과정에서 한국말로 변환하는 것도 앞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자, 그 왜 통역해주는 사람들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들으면서 계속 옮겨주잖아요. 그거 다 듣고 옮기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리는 여러 가지 요령 중에 이런 것들도 있다고요. 자, 중요한 건 켈리가 기억하는 거죠. 라고 이제 대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의 드레스 코드가 not the same 같지 않다. 뭐하고 같지 않냐면 previous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이전의, 예전의, 앞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직장에서와 같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드레스 코드는 코드가 원래 규칙, 그다음에 약속 뭐 이런 걸 암호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복장 규정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도 그냥 드레스 코드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번 해볼까요? 뭐 당연히 이것 때문에 뽑아놓은 예문이고요. 그럼 unfair 부당하죠, 그렇죠? 부당합니다. 그 다음에 비리 suggest 하는 건, 이 suggest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제안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요. 틀린 건 아닌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풀어보면 속에 들어있던 생각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걸 sugges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끄집어내서 보여준다라는 건 제안하는 것도 되지만 다르게 편하게 해석할 때는 말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됐죠? 어떤 말인지? 원래 이 단어는 아래쪽에 있던 걸 서브가 되어 있던 걸 아래쪽에 있던 걸 밖으로 옮겨내다라는 말이거든요. 옮겨내다, 올리다라는 의미가 제스트예요. 그래서 제스처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속에 들어있던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게 suggest거든요. 말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악착같이 제안하다, 제시하다라고 하면 해석 불편한 경우도 너무 많아요. 자, 비리 너무 부당하죠. 비리 suggest 하는 건 너무 부당한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비아가 걔를 만나러 가야 돼. 언제냐면 걔는 실비아를 만나러 올 생각이 없는데 실비아가 걔를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부당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챙겨두시면 여러분 혹시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법 설명 들어봤죠?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가 오면 뭐래요? 뭐 이런 말들이 오면 이런 동사들이 오면요. 주어 다음에 그리고 대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뭐가 사용이 되냐면 조동사 should가 관용적으로 쓰이는데 생략해도 된다라고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할 것을 주장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제안하니까 소위 지금 이 말하고는 뭐 하는 거죠? 서로 잘 어울리는 겁니다. 한국말에 왜냐면이라는 말을 써놓고 때문이다를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호응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는 should하고 호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쓰였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빼고 써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문법 규칙은 그대로 적용을 받죠. 그래서 얘도 지금 suggest라는 말이 나타나서 실비아 다음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가 하면 가야 한다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만들거나 이러시면 여기다가 go 뒤에다가 뭘 쓰냐면 뭐 goes라고 이렇게 실비아니까 이래놓고 틀린 데를 고르라 뭐 이런 문제를 만들기도 하시죠. 자, 다음 3번 문장 해볼까요?
rare라는 형용사는 뭐예요? 아주 정도가 아주 적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고기 익힘의 정도에도 rare라는 단어 쓰잖아요. 거의 익히지 않은 정도로 rare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드문, 희귀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드물죠. 12살이 지나고 해요. 12살이 지나고 사람이 어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드문 일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없이 배우느냐면 아주 조금의 최소한의 미세한 약간의 악센트도 없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힘든 일입니다. 악센트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어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그 말의 특징 이런 걸 악센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액센트를 강세라는 단어로 많이 쓰거든요. 강조하다라는 단어로 accentuate 이렇게 쓰긴 하는데 액센트가 강세라는 단어는 얘는 이름절에 액센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액센트라고 하지 않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얘가 강세, 강조라는 뜻으로 씁니다. 잘못 쓰는 잘못이라기보다 조금 안 어울리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바로 이제 학교를 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고향에 살지 않았으니 말이 이제 표준어를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경상도 악센트가 많이 남아 있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액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도 성인이 되어버려서 모국어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 배워도 한국어 액센트가 남게 되어 있어요. 악센트 어떤 때 쓰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세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야, 내 영어에도 악센트가 있어? 라고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영화 찍다가 외국인한테 물었다가 비웃음을 샀대잖아요. 제가 들어보니 악센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할 정도던데. 근데 자기는 아주 완벽한 영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악센트가 있냐? 그래갖고 주변의 배우들이 다 웃었대요. 나쁜 의도로 한 말 아닙니다. 자, 악센트를 기억시키려고 해본 말입니다. 도움이 안 된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4번 해석해 보세요. 네. 이 영어를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매우라는 말이요. 매우 뭐뭐하다라는 매우 어떠하다라는 말 뒤에 대시 나타나면 이때 대신 이건 지금 그게 아니구나. 어쨌든 뭐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가 잠깐 딴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매우 뭐뭐하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뭐뭐하다라는 말이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형용사를 꾸미는 말로는 뭐가 잘 어울리냐면 부사가 어울리죠. 그래서 매우라는 말이 부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so나 to 같은 거 이런 거 쓴다고요. 어떠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매우 뭐뭐하다라는 말을 매우 뭐뭐한 명사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매우 뭐뭐한 명사라고 쓸 때는 이번에는 이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명사를 꾸미기에는 부사가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표현이 such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uch a pity라고 할 때 pity는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가 붙었겠죠. 그건 a pity 아주 안 된 일이죠. 매우 안 된 일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매우 안 된 일이야. 뭐가 안 된 일이냐면 안타까운 일이냐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거죠. 뭐만큼이냐면 우리가 했던 것만큼 we were their age 우리가 쟤네들 나이 때 우리가 했던 것만큼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약간 앞 시간에 배웠던 걸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뭐만큼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뭘 제가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원칙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여기에 A, B가 있으면 A하고 B를 뭘로 비교하는 거죠? 이걸로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much라는 양이 들어온 겁니다. 양을 비교했더니 A하고 B가 같더라는 거죠. 뭐의 양이냐면 읽는 건데 해석할 때는 앞에 S 빼버리고 많이 읽는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죠. 뒤에 있는 걸 뭘로 바꾸고 뭐뭐처럼 만큼으로 바꾸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큼? 우리가 했던 것만큼 그냥 우리만큼이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걔네들 나이 때 이 계속 we, their, we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거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여서 사실은 해석할 때 이런 것들 다
불필요한 대명사들은 빼고 해석하는 게 번역할 때면 뭐 당연히 빼야 하는 거고요. 요즘 애들은 책 안 읽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요즘 영상 때문에 독서량이 확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그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책 안 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들이 안 읽었잖아. 더 안 읽습니다. 그 2022년도 기준 대한민국 사람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2년 기준 22년 1년 동안 16세 이상만 조사했습니다. 해마다 해요. 해마다 독서량을 조사하는데 계속 줄고 있거든요. 찔끔찔끔 줄고 있는데 1년에 몇 권이나 볼 것 같아요? 예, 1년에 한 권이 7.8권입니다. 7.8권인데 여기 이제 뭐는 빼냐면 잡지하고 만화는 빼거든요. 7.8권이 됐는데 이거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이 차지합니다. 남성들은 이때 저마다 맥주 처먹으면서 격투기 보고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런 거죠. 이 사회 발전에 진짜 도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 올리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1년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쉿 봅시다. 오히려 10대들의 독서량을 우리 인강으로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다. 갑자기 막 학생 소리가 확 들려갖고 10대들의 독서량이 어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옛날에도 안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바빠서 뭐 다 같이 바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일본이 몇 권이나 될 것 같아요? 연간 평균 독서량이 일본이 50권이 조금 넘습니다. 네. 일본 애들이 여러분 아직도 일본 애들은 지하철에 가면 책 보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근데 약간 허수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 애들은 20개의 만화가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재작년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독서량이 제일 많았던 나라가 인도더라고요. 전 믿지 않습니다. 네, 믿지 않는데 아마 인도는 거기서 뭘 뺏을 거냐면 우리가 인도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들을 뺏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이 인도가 높은 건 부인할 수 없어요. 평균 1년에 90권 정도 되니까 걔네들의 독서량은 뭐 어마어마한 건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 책 안 보는 건 뭐 옛날부터 유명하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성이 없으면 그 독서량도 안 나온다니까요. 야, 문화예술 한국 사람들이 엄청 소비할 것 같습니까? 미술관 방문객의 비율 9.6대 0.4예요. 여성 대 남성이. 미술관은 96% 여자만 가는 겁니다. 저는 공연 예술을 좋아해서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거 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보러 가면 나는 갈 때마다 너무 웃기는 게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에 여자들은 딱 이렇게 여러 번 봤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인터미션 시간을 딱 기다려서 막 뛰어나갑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선점해야 되니까. 그리고 줄 서기 시작하면 15분 안에 공연장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요 1분 남겨놓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야, 1년에 뮤지컬 극장에 남자들이 상당수 들어오는 거 딱 이틀 있습니다. 맞힐 수 있을까? 예, 발렌타인데이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2번 들어옵니다. 2번. 와서 다 자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티켓 파워로 구사하는 배우들은 다 남자 배우들인 건 좋은 여자 배우들도 있지만 남자들이 안 보러 가거든요. 뭐 하죠 남자들은 그 시간에? 다 맥주 마시면서 UF 시켜놓고 죽여 막. 아유, 남자들 사회 발전에 도움 안 됩니다. 5번 먼저 해석해 보시죠. 이거 인정한다고요. 사회 발전에 도움 안 돼요. 5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래도 난 격투기 보고 소리 지르고 이러진 않아요. 자, 조용히 하시고 5번 보세요. 뭐. 조기 남자애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 발전에 도움 안 됩니다. 자, 그것도 그냥 책 읽는 거 이러면 남자들이 읽는 책에는 무협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자, 그걸 빼버리고 문학책 중에 가장 상징과 비유가 높은 문학이 뭐죠? 쉽게 가장 수준 높은 시죠. 시집 구매 99% 여자입니다. 99%. 그나마 내가 몇 권 안 사주면 그 여자들이 시를 차와 함께 시집을 볼 때 남자들 뭐 하죠? 맥주 마시면서 격투기 보면서 이러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 발전에 너무 안 됩니다. 5번을 같이 보죠. 자, 요즘은요 흔히 믿어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믿냐면 새들이
태양과 그 다음에 both A and B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타고난 시간 감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죠? 장거리를 migrate이라고 하면 이동하다, 이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정사의 목적의 용법을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목적으로 해석 안 하고 결과의 용법을 해석했죠. 근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장거리를 이주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해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장거리를 이주했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의 용법은 열의 8 정도는 서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추럴 자연스러운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도 되죠?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나요? 타고난이라고 했죠. 그 단어가 원래 가지는 이미지가 뭔지 그래서 잘 생각해 봅시다. NA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 생겨나는 게 NAT예요. 그래서 innate라고 쓰게 되면 얘가 타고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nature가 뭐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쓰면 뭐가 될까요? 가지고 타고난 거니까 천성, 본성입니다. naturally 이런 말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natural ability라고 하면 타고난 능력이라고 해야지 그걸 자연의 능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름 이제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줄게요. 촬영 관계상 영어를 꽤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야죠. 어릴 때부터 굿모닝을 안녕이라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죠? I'm happy라는 말이 I 좋아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나는 행복해라고 배워놨더니 이 고정관념이 영어 읽기를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망가뜨립니다. 야, 미국의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I'm happy, I'm happy 노래 부르잖아요. 행복해 이러고 있는 거겠습니까, 애가? 그런 가사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 어쩌면 여러분이 해석판에서 만나는 해석이 틀린 해석일지도 모른다고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가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해석이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유산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이 위대한 유산이 뭔지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이 틀린 거겠지. 그레이시 위대한이라고 외워놔서 치는 사고죠. 그죠? 엄청난 유산입니다. Death by Society가 죽은 시인의 사회인데 우리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의심해 봐야죠. 그때 Society는 제가 뭐라고 가르쳐줬죠? 클럽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죽은 시인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바람에 엉망진창 됐잖아요. 시네마 천국 뭔지 모르겠거든요. 좀 뭐지? 그때 시네마는 극장이죠. 그래서 천국 극장이에요. 천국 극장. 파라다이스 극장. 근데 그걸 시네마 천국이라고 한 다음에 근데 그건 영화에서 약간 그런 뭐 의도된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말이 본질이 흐려질라. 본질은 말처럼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로 바꿔서 자꾸 해석하려고 해보세요. 6번 볼까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해도 좋겠고 어차피 머릿속으로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아주 상당한 비율의 높은 비율의 성인들이 소위 developed country면 선진국이겠네요. 발달된 나라니까 서구 선진국의 상당 비율의 성인들이 읽고 쓰기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7번 해볼까요? 왜? 남 재채기 못해서 힘들어하는 게 그렇게 웃깁니까? 저는 공감 안 되는 저런 애들이 맥주 마시면서 격투기 보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에게 공감이 안 돼 갖고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막 신나하는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사람에게 주로 공감되는 사람은 격투기 경기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격투기를 보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주로 맞는 쪽은 잘 안 보이고 좁히는 쪽에 감정이 입되고 공감이 돼서 아직도 원시 시대 때 수렵 채집할 때 이 먹이 잡던 데서 이렇게 못 벗어난 거죠. 그러면 보세요. 맞고 힘없고 맞고 피해를 당하는 자에게 공감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가해를 하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사람하고 누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회 발전에 쓸모가 없습니다. 야, 루시가 안 되겠다. 이거 나 큰일 났다. 애들한테 잘못하면 찍히겠는데. 자, 루시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루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뭐가 불가능하냐면 엄마의 또 그녀의 엄마의 이러지 마시고요. 엄마의 렉처 강의를 듣는 게 그다음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요? 공감의 정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and 그리고 usually 대체로 자 그래서 대체로 뭐 하는 거죠? 생각을 그다음에 돌아다니게 둔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딴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강의는 뭘까? 네, 잔소리죠. 잔소리. 그래서 루시는 그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거 여러분 공감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게. 그래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대체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마구 돌아다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이 돌아다니게 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하고 대체로 딴 생각을 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 중에 후자가 훨씬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해석판에 있는 대로만 껴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오히려 이 말을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날개도 친 듯 팔린다라는 말을 영어로는요. 핫케이크처럼 팔린다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 표현의 차이를 익히는 게 더 중요하지 의미를 핫케이크처럼 팔린다라는 말을 핫케이크처럼 팔린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야, 호머가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는 거야. 이게 이 번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해야겠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지 라고 해석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마찬가지로 잘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딴 생각을 한다라고 해야지 자기 생각이 마구 돌아다니도록 허용한다. 이게 미친 해석인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늘 얘기하듯 단순하게 굿모닝은 안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굿나잇은 잘 자라고 하는 놈이 잘하는 거고요. 다음 8번 해보세요. 그럼 굿모닝을 저녁에 드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강의도 인터넷에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해보시죠. 한국인도 좋은 아침. 좀 8번 좀 해보세요, 좀. 중간에 좀 아무렇게나 좀 끼어들지 말고 좀. 제가 이 학원에서 강의 더 하다가 암 걸릴 것 같아요. 굿모닝을 좋은 아침이라고 한국인이 하는 건 굿모닝이라는 말을 해석해서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이 좋은 아침이라고 하더군 해갖고 좋은 아침 이렇게 된 거죠. 자, 언젠가부터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말을 영어를 들여온 이후로 갑자기 케미가 좋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죠. 케미가 원래 사람들의 화학적 결합인데 그러면 봅시다. 둘이 케미가 잘 맞아라는 말을 그걸 화학적 결합이 잘 이루어져 이렇게 웃겠죠. 좋은 아침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자, 네가 어쩌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뭐가 어렵냐면요. 사람들을 컨빈스라고 하면 설득하는 거죠. 사전에 보면 납득시키다 이런 뜻도 많이 적혀 있어요. 어쨌든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신뢰도예요. reliability라는 말은 자,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설득하는 거냐면 당신의 신뢰도? 이게 뭐야? 당신의 신뢰도를 설득하는 건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만약에 그런 종류의 inflammatory language를 이용한다면 당신의 글쓰기에서라는 얘기네요. 혹시 뭐 아는 단어 하나 없습니까? flame?
불꽃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inflame이라고 하면 불을 붙이다, 불을 일으키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그러면 막 흥분되게 만드는 이런 겁니다. 선동하는. 그래서 inflammate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막 선동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동사로 쓰거든요. 자, 다음 9번 해석해 보시죠. else는 다른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느꼈죠. 그건 좀 무례한데 하고 느끼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데, 싸가지가 없는데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이세 목적으로 얘가 온 거죠. 자, 뭐가 무례한 거냐면 해리엇이 먼저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2번과 마지막 사과 10번 문장 해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요, workers들이 took it for granted면 아까 나왔던 거예요. 허가가 된 겁니다. 근데 부탁이나 이런 걸 들어주는, 근데 보통 일반인들에게 I grant you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얘는 뭐 신, 왕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workers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냐면 이세 내용이 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remain with one company 한 회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they 필요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until they도 문법적으로 필요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은퇴 연령에 이를 때까지라고 하면 되죠. 은퇴할 때까지 한 회사에 남아 있는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과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죠.